바이에른의 수비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던 더리우트 선수가 부상을 입었네요. 아픈 게 바로 오른쪽 무릎인데 관절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처음에 나온 진단 결과에 의하면 더리우트는 앞으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은 그라운드를 밟을 수 없을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아, 정말 아쉬운 소식이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건 이 부상이 예상보다 심각해서 올해 남은 경기들을 모두 뛰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복 속도에 따라서는 겨울 휴식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네요. 이게 현실이 된다면 바이에른으로서는 정말 청천벽력 같은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이에른에게는 다가오는 도르트문트와의 대결도 큰 시험대가 될 텐데요. 이른바 대어 클래시커라 불리는 경기입니다.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도르트문트의 8만 명이 넘는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전력 집중이 필수적인 상황이죠. 하지만 이런 중요한 시기에 더리우트를 비롯해 다른 중요한 센터백인 우파메카노까지 부상으로 이탈해 있다는 소식입니다. 우파메카노는 시즌 초반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를 맡으며 활약했었는데 지난달 햄스트링 부상으로 이미 3주나 이탈한 상태라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바이에른의 수비진은 김민재 선수에게 막중한 책임이 지워져 있습니다. 김민재는 풀타임으로 경기에 출전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죠. 정말 부상 소식은 어떤 팀에게나 어떤 팬에게나 심각한 타격인데요. 바이에른 미넨의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최근에 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연속으로 11경기나 풀타임을 뛰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강행군 속에서도 대표팀 일정까지 있었으니 그의 체력적인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자르브리켄 경기에서도 그 피로가 눈에 띄었는데 정말 힘든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11월 중순에는 대한민국으로 날아와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에 참여해야 합니다. 싱가포르와의 홈 경기와 중국과의 원정 경기까지 소화해야 하니 김민재 선수에게는 거의 숨 쉴 틈 없는 일정이죠. 여름 이적 시장 때 바이에른 미넨은 해리 케인과 김민재를 영입하며 팀 스쿼드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수비수와 미드필더 영입에 좀 더 집중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사실 한두 명의 부상자만 나와도 팀이 무너질 수 있는 스쿼드를 가진 상황에서 바이에른 미넨은 이적 시장을 일찍 마무리 지었어요. 그 결과 공격진은 괜찮을지 몰라도 중원과 수비진의 안정성은 좀 염려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투 감독은 포기했던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소식인데요. 그게 바로 토트넘의 에릭 다이어 선수 영입을 다시 추진한다는 거죠. 에릭 다이어와 관련된 소문이 무성한데 올 시즌 리그에서 아직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팀을 떠날 것으로 보인답니다. 토트넘과의 계약 만료가 2024년으로 다가오고 있어 바이에른 미넨은 이번 겨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다이어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토트넘이 이적 제안을 받게 된다면 이적에 큰 걸림돌이 없을 거라는 것이 현재 토트넘 측의 입장입니다. 독일에서 뜨거운 뉴스가 날아들었는데요. 바로 에릭 다이어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이어 선수, 정말 다재다능한 선수죠. 수비형 미드필더는 물론 오른쪽 측면까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바이에른 미넨이 그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네요. 올 시즌 수비진에서 깊이가 부족한 미넨으로서는 다이어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축구 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현재 토트넘에서 경기 출전이 적어진 다이어가 독일의 최강팀으로 이적할 가능성에 대해 말이죠. 독일 매체인 FCB 사이드는 미넨이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새로운 수비수를 찾고 있으며 특히 다이어의 영입을 심도 있게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때도 미넨과 연결되었던 다이어, 그때는 실제로 영입이 성사되지 않았었지만 이번 겨울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독일의 다른 매체들도 다이어의 미넨 이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경험과 센터백, 우측 풀백, 수비형 미드필더에서의 활용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적료 면에서도 파리냐 선수보다 저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나 다이어가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제대로 경기에 나서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넨에서 그의 영입이 얼마나 팀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다이어는 해리 케인과 매우 가까운 동료였고 2014-15 시즌부터 토트넘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서 270경기 이상 나서 12골 9어시스트를 기록하며 활약했죠. 지난 시즌에도 34경기에 출전해 토트넘의 수비를 이끌었지만 이번 시즌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아래서는 아직 한 경기도 뛰지 못했네요.
호러쇼라는 별명을 가진 다이어가 현재 감독의 전술과는 맞지 않아 팀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그의 느린 발과 수비 반경의 제한으로 인해 최근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공격적인 축구를 선호하는 팀에서 중앙 수비수의 스피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이어의 미래는 불투명하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다가오는 1월 이적 시장에서 새로운 센터백 영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미 로메로와 미키 반더 빈을 주전 수비수로 활용하며 팀의 수비 안정성을 끌어올렸죠. 이로 인해 토트넘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 등의 공격진이 좋은 모습을 보이며 상위권 도약을 위한 경쟁을 벌이고 있답니다. 그런데 다이어가 바이에른 미넨과 연결된 데에는 흥미로운 내막이 있어 보입니다. 케인과의 강한 개인적 유대가 한몫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거든요. 두 선수는 2014년부터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왔고 경기장 밖에서도 함께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었죠. 실제로 케인은 골프 모임에 다이어를 초대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입니다. 케인은 한 축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다이어를 프리미어 리그 최고의 수비수로 꼽은 적도 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에서는 거짓으로 나왔지만 그가 망설임 없이 다이어의 이름을 언급한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친밀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제 그들의 우정이 미넨에서도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케인이 손흥민과의 영혼의 단짝 관계에 대해 언론이 주목할 때마다 케인의 행동에서는 그와는 다른 뉘앙스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그의 진정한 친구가 과연 누구인지, 아니면 그가 단순히 여러 선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팀의 중심축인지 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토트넘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케인과 다이어의 친분은 많은 이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요. 이 두 선수의 친밀함이 팀 내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케인이 미넨에서 적응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의 이적은 그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케인에게 있어 다이어는 단순한 팀 동료를 넘어서 심리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케인의 오른팔이자 신뢰할 수 있는 동료인 다이어가 미넨으로 오게 된다면 이는 그에게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팀 전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놀랍게도 바이엘은 미넨이 다이어의 영입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현재 미넨이 수비형 미드필더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다이어의 영입은 예상 밖의 전개이지만 분명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토트넘 역시 합당한 제안이 있다면 다이어를 이적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만약 다이어가 미넨에 합류한다면 그는 김민재와 함께 중앙 수비를 책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미넨의 수비 핵심인 김민재에게는 더 많은 책임이 주어질 것이며 두 선수가 함께 호흡을 맞춘다면 미넨의 수비 라인은 한층 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